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전송 오류 제어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송되는데 이제 수신 측에서 오류가 발생된 거를 발견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자, 먼저 어떤 방식이 있냐면 이제 전진 오류 제어 방식이 있어서 전진 오류 수정 방식이다 해서 FEC다 라고 하고요. 전진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후진이 있겠죠. 그래서 후진 오류 수정이다 해가지고 BEC다 라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건데 이 방식은 이제 여기서 FEC다 해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forward 에라 코렉션 네,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A에서 B로 데이터를 전송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류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B에서 그냥 스스로 수정을 해버리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A 측에서는 이제 여기를 우리는 송신 측이다라고 하고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신 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낼 때 자, 오류 검출을 위한 이제 부가 정보까지 이제 플러스 부가 정보까지 이제 추가를 시켜 가지고 여기에 이제 전송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가 정보로 수신한 그 데이터에 존재하는 오류를 발견을 하고 오류가 있는지 보고 오류가 있으면 이제 스스로 수정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자, 전진 오류 수정은 재존속 요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재존속 요구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A 입장에서는 보내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오류가 없이 잘 갔는지 궁금할 거죠. 혹시나 오류가 있으면 어떡하나 내가 다시 보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데이터 보내고 저쪽에서 수정하니까 또 데이터 보내고 또 데이터 보내고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 흐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의 단점은 뭐겠습니까? 데이터 외에도 오류 검출이 있는지 또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비트들을 추가 정보로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원래 데이터보다는 더 많은 내용을 첨가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전송 효율은 이제 후진 오류 수정 방식에 의해서는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기법에 우리 뭐가 있나요? 해밍 코드가 있습니다. 네, 해밍 코드라든지 또 상승 코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진 오류 수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에 비해서 후진 오류 수정은 어떤 방식이냐면 A에서 이제 B로 전송을 해요. 근데 이제 B가 딱 물건을 받아봤는데 이게 오류다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스스로 고치는 기능은 없고 A한테 자, 이거 오류 났으니까 재전송해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이제 검출만 하는 것,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패리티 검사가 있었죠. 네, 그리고 CRC, 블럭학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후진 오류 수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 제어는 이제 자동 반복 요청 ARQ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제 ARQ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ARQ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네. 자, 오류를 검출하고 이제 오류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방식이 되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이제 오류 없는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냐면, 첫 번째 보면은 뭐가 있냐면, stop and wait, ARQ다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정지, 대기, ARQ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A에서 B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데 한 프레임을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한 상자를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보내요.
그러면 이제 B가 잘 받았어 라고 OK 신호를 받아요. 네. OK 신호를 이제 이쪽에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또 하나의 프레임을 또 보내요. 그럼 여기서 또 OK 신호를 보내요. 잘 받았어 라고 하면 또 그때 또 보내요.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 보내고 OK 신호 받고 하나 보내고 OK 신호 받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했어 라는 신호가 이제 수신이 되면 얘를 보낸 걸 어때요? 다시 보내주면 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겠습니까? 물건을 보냈어요. 근데 상대방이 대꾸가 없네? 응답 신호든 부정응답 신호든 보내줘야 될 텐데 신호가 없군요. 네, 그러면 얘는 어때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이 보니까 어떠세요? 이런 방식은 좀 답답하죠. 근데 좀 정확하긴 하지만 언제 하나 보내고 응답 신호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내고 좀 답답한 그런 게 있어서 또 인간들이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연구를 했냐면 Go back ARQ다라는 것을 이제 또 생각을 해냈어요. 얘는 A가 B한테 보낼 때 연속적 프레임을 보내요. 프레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박스를 6개를 한꺼번에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B가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1번, 오류 없네. 2번, 오류 없네. 3번, 오류네. 3번에서 오류가 발생됐어. 라고 이제 여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어떻게 보내냐면 3번에서 오류가 발생이 됐으니까 3, 4, 5, 6, 3번부터 뒤에 거를 다 같이 다시 보내줘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돼요. 연속적인 프레임을 전송을 하고 수신 측에서 이제 부정응답 신호가 들어오면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 이후부터 네, 모든 데이터 프레임을 재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것도 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오류가 났으면 오류가 난 것만 보내주면 되지 왜 뒤에까지 다 보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 기술력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인간들이 여러분 마음을 읽고 또 연구를 했겠죠. 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뭐냐? Selective Repeat 네, ARQ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selective, 선택적 라는 뜻이죠. 그래서 A가 B한테 데이터를 연속된 프레임을 6개를 보냅니다. 이렇게 아까와 똑같이 1, 2, 3, 4, 5, 6을 보냅니다. B가 검토를 시작합니다. 1번 오류 있나? 2번 오류 있나? 3번에서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이 상황을 A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A는 뭐만 다시 보내요? 3번만 다시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프레임을 전송을 하고 수신층으로부터 부정응답 오류 신호를 받으면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 하나만 자, 선택적으로 재전송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적응적 ARQ가 있는데 이제 이건 있다는 것만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장애가 발생되는 이제 주요 요인이에요. 네, 우리가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살펴봤지만 주 요인은 3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감쇄, 왜곡, 네, 잡음. 네, 감쇄다라는 것은 신호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제 약해지는 이런 현상. 감쇄다라는 거고 왜곡이라는 것은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런 신호를 보냈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일그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말소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좀 웃기게 들리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일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잡음이다라는 것은 여기 통신회선 주변에 이제 유입되는 이제 불필요한 여러 가지 신호가 있겠죠. 그 신호와 여기서 나가는 내용이 서로 합해져 가지고 또 엉뚱한 내용이 이제 전달될 수 있거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주요 형태 3가지에 대해서 자,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윈도우다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흐름 제어 기법 중에서 정지대기 제어 기법이 있었죠. 그건 어때요? 하나 보내고 응답 신호 받고 하나 보내고 응답 신호 받고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이제 그것의 단점을 보완을 해서 하나 받고 응답 신호 받고 하나 받고 응답 신호 받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기법 중에서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낼 수 있는 패켓의 수를 미리 약속을 하게 되고요. 이 패켓의 수가 윈도우 크기가 됩니다. 이렇게 공간의 크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0, 1, 2, 3, 4, 5, 6. 자, 윈도우 크기가 이제 6이다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이 크기는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 안에 크기가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얘네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프레임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0번 프레임과 1번 프레임을 보냈어요. 네, 이 옆에는 이제 7, 8, 9 이런 식으로 있겠죠. 먼저 이거를 보냈다라는 거죠. 보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윈도우 크기가 이만한 크게 윈도우는 이제 보낼 데이터가 있는 곳이다.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 장소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거 보냈으니까 윈도우 크기는 어때요? 이제 보낼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크기예요. 2, 3, 4, 5, 6개 이제 이만큼 줄어들겠죠. 네. 0, 2를 보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만한 크기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윈도우 크기를 최대 맞추기 위해서 이때 수신 측에서 프레임 2개를 연속적으로 보냈는데 수신 측에서 오케이 잘 받았어 라는 이제 신호가 떨어지면 또 윈도우 크기 우리 얼마로 하기로 했죠? 7칸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2, 3, 4, 5, 6, 7, 8 다시 윈도우 크기 둘, 넷, 여섯, 7개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또 보내고 대기했다가 다시 윈도우 크기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뭐를 보냐면 이제 송신 측이죠. 자, 송신 측에서 프레임을 보냈죠. 네, 전송을 했어요. 전송을 해주면 전송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윈도우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요. 네, 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으면 다시 윈도우 본래 크기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것에 비해서 윈도우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수신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7개가 마련이 됐는데 수신 측도 어때요? 받을 만한 크기가 이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7개. 자, 2개를 받았어요. 2개를 받았으면 이제 2개가 채워졌으니까 순간적으로 몇 개가 되겠습니까? 5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신을 했어요. 내가 수신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윈도우 크기는 어때요?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류가 없네. 응답 신호를 보내요. 응답 신호를 보내고 다시 윈도우 크기 몇 개로 마련을 해줘요? 7개를 마련을 해주죠. 네. 그래서 둘, 넷, 여섯, 7개 맞죠? 응답 신호를 보내고 다시 윈도우 크기는 다시 어때요?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에서는 이 개념을 기억해 주면 돼요. 이렇게 전송하면 윈도우 크기가 순간적으로 줄어들고 응답 신호를 받으면 다시 윈도우 크기는 이제 이것에 비해서 늘어나게 된다. 수신 측도 마찬가지예요. 수신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윈도우 크기는 줄어들게 되고 응답 신호를 보내면 이제 다시 이것에 비해서 윈도우 크기는 다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 중에서 어떤 종류가 있냐면 오류를 검출하는 거 페리티 검사가 있고 또 해밍 코드 방식이 있고요.
그 외에 순환 중복 검사, 괴한 전송 방식, 자동 연송 방식, 상승 코드 방식 많이 있습니다. 페리티 코드는 우리가 어때요? 검출만 가능한 거고, 해밍 코드는 검출하고 수정까지 하는 코드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구조 부분에서 이제 다뤘던 부분인데요. 해밍 코드 방식에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얘는 오류를 검출도 하고 발견된 그거를 오류를 수정까지도 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검출과 수정까지 모두 한다. 그래서 자기 정정부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이제 해밍 거리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송신한 데이터와 수신한 데이터. 자, 송신한 데이터. 그다음에 내가 받은 데이터를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데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뭐 여기도 틀렸네, 같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같으네, 틀린 데만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같다, 같네, 틀려, 같네. 이렇게 했을 때 이 거리 있죠. 몇 군데가 틀린 거예요. 4군데가 틀린 거죠. 이거를 이제 서로 다른 비트 수의 거리,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해밍 거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송신한 데이터가 0001 1010이고, 자, 수신한 데이터가 0000 0100이었을 때, 자, 해밍 거리를 한번 살펴보면, 자, 같죠? 틀리죠? 자, 틀리죠? 네, 틀리죠? 같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몇 거리는 얼마다라고 말을 하냐면, 해밍 거리는 4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해밍 거리는 4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밍 거리, 최소 해밍 거리를 이제 D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정정 가능한 최대 오류수, 또 검출 가능한 최대 오류수, 이걸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정 가능한 최대 오류수는 우리가 공식이 2에 D-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에 4-를 해가지고 1.5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검출 가능한 최대 오류 수는 D-1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1은 이제 3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면 해밍 거리가 8입니다. 해밍 거리는 8입니다. 정정 가능한 최대 오류 개수, 검출 가능한 최대 오류 개수를 구하십시오라고 그랬죠. 자, 정정 가능한 것은 2분의 D-1이다 해서 2분의 8 빼기 1은 7 해서 3.5가 되는 거죠. 네, 검출 가능한 최대 오류 수는 D-1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8 빼기 1은 7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밍 코드 방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